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네,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이 미국에 올라와 있는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안에 있는 티셔츠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 목을 이렇게 또 쪼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춥지 않습니까? 밤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새벽만 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추워가지고 벌벌벌 이렇게 또 떨면서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미국이 이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감기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콜록콜록 이렇게 또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세요. 미국에서는 팜피린을 팔지는 않고는 있지만 이 감기에 이렇게 또 든다고 하면은 가장 잘 드는 약 중에 하나가 나이퀴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딱 먹고 자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혹시 감기 걸리시면은 나이퀴 이 약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나이퀴리 이 초록색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 두어 이렇게 먹잖아요. 그냥 한 30분 안에 잠이 옵니다.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잠이 이렇게 딱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킬이 하루에 한 2번 먹을 수 있나? 2알씩 2번 이렇게 총 4알밖에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이 독하기는 독하거든요. 독한 만큼 엄청나게 직방이다. 먹으면은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또 자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몸이 개운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푹 자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몸이 한결 나아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안 걸리는 게 최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몸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기관지에 좀 약하신 분들,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 이면서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그냥 깜놀했거든요. 깜놀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 뉴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총을 들고 막 누구 들어와요. 이 괴한 무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뉴스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이 진행자들을 총을 겨누고 저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무슨 영화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갑자기 총으로 무장을 한 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뉴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겨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협을 하면서 땅바닥에 있으라고 하고 뭐 쌩 난리를 이렇게 또 쳤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제가 한번 플레이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 영상이거든요. 와, 산탄총을 앵커한테 목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으라고 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폭탄 있지 않습니까? 폭탄까지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대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폭탄이다 폭탄이라고 하면서 이거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 뉴스를 진행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땅바닥에 앉혀놓고 인질로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 특공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붙잡았다고 합니다. 붙잡았는데 그런데 이게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이렇게 또 퍼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경악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아니 이게 영화가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이 생방송이 되고 있는 그 뉴스 이 채널에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총을 들고 들이닥쳐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이야.
영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개깜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개깜놀을 했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면은 에콰도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 네,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콰도르, 네, 이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에콰도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우리는 네,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네, 60일 동안 네,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에콰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에 네, 굉장히 힘이 센 이 마약 깽단의 두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깽단의 두목이 잡혀가지고 깜빵에서 살고 있다가 네, 그 깜빵에서 얼마 전에 탈옥을 했대요. 네, 탈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에콰도르 전역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바이올렌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선출이 되면서 굉장히 젊습니다. 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통령이거든요. 예, 이 에콰도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를 이 에콰도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는 그 기업의 뭐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에콰도르의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바나나 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또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약인데 이 마약의 깽단이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면서 탈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에콰도르를 아주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에콰도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생방송 도중에 이 뉴스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니까 진짜 지금 에콰도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에 이 국영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KBS라고 이렇게 또 국영 방송국이 있듯이 이 에콰도르에서의 이제 국영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뉴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 채널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을 벌였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 에콰도르 대통령이 전쟁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깽단들과 이 전쟁 선포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깽단들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국가 이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엘살바도르 있지 않습니까? 이 엘살바도르도 굉장히 젊은 이 대통령 이 부켈레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선출이 되게 되면서 깽단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심증만으로도 증거가 없더라도 얘 깽단인데 마약을 이렇게 또 판 것 같은데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 붙잡아 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살인율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이제 최저치 살인율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엘살바도르에는 예전만큼 그런 엄청난 심각한 범죄는 이제는 별로 안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도 엘살바도르 같이 그냥 이 깽단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깜빵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쳐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엘살바도르도 엄청나게 커다란 이 깜빵 시설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 쳐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 에콰도르도 엘살바도르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멕시코도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에콰도르 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마약 깽단, 이 마약 카르텔이 국가의 경찰보다 힘이 더 많은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동안에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에콰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서 이 거리들마다 경찰들 그리고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즐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장갑차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깽단들과의 완벽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에콰도르가 갑자기 이렇게 쌩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이 깽단들 때문이다. 이 마약 카르텔들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에콰도르에서 가장 유명한 이 마약 깽단이 이렇게 또 붙잡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감옥소에서 진짜 왕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왕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이 감독을 하는 그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찰들까지 이 깽단 두목한테 이렇게 뭐 싸바싸바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 이 드러그 카르텔이 이 수많은 경찰들이 지금 허스티지로 이렇게 붙잡고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미가 무법지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경찰들을 허스티지 인질로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영 방송국까지 이렇게 또 쳐들어가 가지고 생방송 뉴스를 하는 도중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인질로 잡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가운데 진짜 깜놀해가지고 이렇게 또 가장 첫 번째 뉴스로 한번 올려드려 보네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뉴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들, 한 1200여 명 정도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지금 이제 깜빵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붙잡힌 사람들은 허스티지들이다. 나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 이 세네이트, 공화당 이 상원 의원들도 이거 트럼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1월 6일 이 캐피럴 애타크,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운 사람들한테 인질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약 밀수범들을 무허가 이 약사로 표현하는 격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또 공화당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공화당에서 지금 트럼프를 엄청나게 까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의사당 난입 사건, 그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그는 진짜로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던 날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나오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트럼프 말을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의 선거가 훔쳐져 갔다라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벌써 검사를 하고 다 나온 팩트거든요. 트럼프가 오히려 이 선거를 훔치려 했죠. 자기가 지니까 이런 여러 주들한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이긴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선거를 훔치려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선거에서 지니까 지금 이제 반대 정당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빠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쌩 난리를 쳐놓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이 받들어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난동을 부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패치오릭 아주 애국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다. 난동을 부린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인질들이다. 정치적인 인질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공화당 이 상원 의원 이 대표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백악관에서도 그게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가담이 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이 허스티지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 백악관에서도 비난을 이렇게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이 트럼프를 그냥 쪽쪽 빠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은 진짜 인질들이다 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지금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진짜 이 트럼프한테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된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 엘렉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 빠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협박을 엄청나게 해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를 진짜 그냥 쪽쪽 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피들, 트럼프가 신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반 트럼프,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판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막 전화도 해가지고 뭐 위협을 계속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트럼프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정말 더 화가 나는 것이 미국의 스탠다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좀 실망도 많이 하고, 너무나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좀, 이 미국인이면서 이제 백인 계열, 그런 쪽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백인 우월주의 쪽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이 남성을 우선시하는, 이 남성 우선주의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협박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트럼프들이 실질적인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에콰도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에콰도르에서는 이 마약 갱단들이 그렇게 쌩 난리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피들이 이렇게 미국에다가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에콰도르의 이 마약 갱단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트럼피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저번 대선에서 계속 이제 공약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이제 중요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오일 퍼올리는 것을 좀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기후에 대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일 퍼올리는 거 조금 하고, 이런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더 확대를 하고 그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친환경 단체들, 친환경을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오일을 미국에서 지금 퍼올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냐 라고 하면서 이 환경단체들, 그리고 이런 환경론자들한테 엄청나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랑,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랑 굉장히 지금 많이 엄청난 것이 바뀌었죠.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지금 두 개가 굉장히 커다란 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가스나 오일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제재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산을 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사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셰일 오일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뽑아 올려가지고 이 유가를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더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유럽에다가 가스나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또 팔아 제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난 것이기는 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 단체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실망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상태가 됐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오일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미국에 있는 오일을 그냥 싹 다 뽑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나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 좀 덜 뽑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페이크 뉴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대선이 더 이렇게 또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이런 가짜 뉴스들이 이제 판을 칠 것 같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AI가 이 그래픽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그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려주다 보니까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혼동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가짜 뉴스들을 이제 믿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들, 이 허위 정보들, 이 AI로 생산이 된 그런 뉴스들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이렇게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올해 들어가지고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퍼펙트 스톰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선이 있고 그리고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이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 기사 같은 것들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럼피들, 그리고 러시아 쪽, 중국 쪽, 뭐 이란 쪽, 이런 곳들에서 해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야, 이제 11월 달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이런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 참,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 이 윈터 스톰이 오게 되면서 겨울 폭풍이 오게 되면서 미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3개의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엄청난 마을에 피해를 이렇게 또 입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뭐 난장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집인데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밤에 사람이 가가지고 산 사람 있냐고 모두 괜찮냐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드론으로 이렇게 찍는데 건물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토네이도 3개가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토네이도가 집을 이렇게 위를 지나가면 이렇게 다 박살이 난대요. 야, 진짜 이 토네이도의 위력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뭐 집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집이 기울어지고, 지붕 뜯겨져 나가고, 사람들만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가 가장 심하겠죠. 이렇듯, 뭐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 막 밖으로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산 사람 있냐고, 모두 다 괜찮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까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플로리다에 이 3개의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윈터 스톰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미 중부 남부로 해가지고 좀 많은 이런 이 태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플로리다이다 보니까 이 눈 같은 거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 북부 같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뭐 중부 같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눈보라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이제 들이닥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이 핸드폰 같은 거를 잘 보시고 이런 뭐 원인 같은 것이 온다고 하면은 빨리 대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 미국 특히 이 동부, 그리고 중부 같은 곳에서 본다고 하면은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무서울까. 만약에 실제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무섭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대단한 게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다가 또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짓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자연재해 피해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 2023년도에는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게 중국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싼 곳이 더 많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의 2위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경제 부국으로 이렇게 또 발돋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최저 임금도 같이 빠르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멕시코는 바로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뭐 배 같은 걸로 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그리고 이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이 이 멕시코에다가 뭐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국에다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그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 멕시코가 중국을 뛰어넘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중국이랑 계속해서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작년에 별로 안 좋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은 괜찮았거든요. 미국은 괜찮은데 중국은 엄청나게 좀 안 좋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GDP로는 이 미국에 이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 2위거든요. 2위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경제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험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이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우주 산업인 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그런 이제 조그만 위성들을 이 지구 전체에다가 이렇게 또 덮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이 중국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그만 위성들을 쏘아 올려가지고 26,000개 정도나 되는 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스페이스X처럼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이 우주 전쟁 같은 이 우주를 더 먼저 이렇게 또 선점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뭐 기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것들을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곳들에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지는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쌩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꼴견이네 라고 하면서 같은 편이 되어주기 싫어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좀 개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좀 눈의 가시가 됐어요. 눈의 가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친구는 별로 없죠. 중국의 친구는 러시아, 뭐 이란, 뭐 북한, 요런 나라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들끼리 뭉쳐봤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런 나라들한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란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뭐 베트남, 뭐 인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계속해가지고 막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뭐 중국이 성장률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중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나사 있지 않습니까? 나사가 사람들을 이제 다시 달에다가 이렇게 착륙을 시키려고 달 탐사를 하려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 민간 우주 탐사선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쏘아 올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쏘아 올렸는데 그게 실패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태양광 패널도 제대로 작동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연료가 이렇게 또 새는 바람에 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40시간 뒤에는 우주 탐사선은 우주 미해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탔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간에 그 우주선은 이제
영영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이제 우주를 이제 떠돌다가 우주 쓰레기가 된 거죠. 네. 와, 이 우주 쓰레기가 된다는 거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우주선을 하나 발사하는 데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달 탐사선 만드는 것도 네, 진짜 천문학적인 네, 금액이 들어갔었을 테인데 네, 그게 우주 쓰레기가 된다? 네, 너무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네, 민간 우주 달 탐사선을 네, 쏘아 올렸지만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나사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2026년으로 1년 이렇게 또 네, 미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우주를 정복을 하는 것은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 50년, 60년 전에 네, 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류를 네, 이렇게 네, 달에 착륙시키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5, 60년 전에 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예, 그 기간 동안 이 5, 6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정말 의구심이 드네요. 야, 왜 아무런 네, 발전이 없었는지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동안에 계속해가지고 네, 이 우주 탐사를 해가지고 네, 이 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더 빨리 발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우주 같은 이런 개발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예, 가장 앞장선 네, 그 민간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네, 스페이스X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아,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으로 네, 모든 사업을 예, 이렇게 네, 개척해 나가면서 네, 진짜 세계 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또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알라베마주 있지 않습니까? 이 알라베마주의 어느 이제 주택가에서 예, 5살짜리 아이가 네, 집인가 네, 집 앞인가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총알이 날라 들어왔대요. 네, 총알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네, 드라이브 바이 슈링 있지 않습니까? 네, 차를 타고 가면서 총을 막 쏘는 거. 네, 이 드라이브 바이 슈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이 주택가가 이렇게 또 타겟이 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예, 이 5살짜리 아이가 네, 머리를 깎다가 네, 총알을 맞고 네,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머리를 잘라주던 네, 그 사람도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또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고 하니까 아, 정말 예, 이렇게 또 화가 나네요. 어쨌든 간에 용의자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네, 체포를 이렇게 또 네, 당했다고 하네요. 아, 예, 진짜 화가 납니다. 이 5살짜리 아이 예, 무슨 죄가 있나요? 네, 아무런 죄도 없이 네, 그냥 자신이 집에서 예,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다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네,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이 총기에 관해 가지고 네, 빨리 규제 좀 네,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앱스테인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큰 부자이면서 어느 한 섬, 네, 이 자신의 이 개인 섬에다가 예, 이 미성년자들을 가둬두고 이렇게 좀 네, 섹슈얼 트래피킹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이 성관계를 이제 뭐 백만장자인 사람들한테 네, 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하게 한 네, 그런 것이 이렇게 또 파문이 일게 되면서 네, 계속해가지고 이 앱스테인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영국의 왕자 있지 않습니까? 앤드류의 왕자가 이 영국의 왕자가 네, 이 앱스테인의 이 섬에 가가지고 네, 어느 한 모델이랑 네,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7살짜리 아이랑 네, 이렇게 한 15,000달러 정도를 내고 네, 성관계를 이렇게 또 네, 맺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성관계를 직접 맺은 이 여성이 폭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야, 이 진짜 썩어 빠진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네, 진짜 어이가 없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클린턴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네, 이 빌 클린턴도 네, 알았던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성년자 이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네, 진짜 엄하게 다스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백만장자들이나 네,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짓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니까 네,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정말 화가 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네, 벌어지지 않도록 네, 죄를
모두 다 이런 일에 가담된 사람들 모두 다 죄라 그냥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라스베가스에서 어느 법정에서 어느 흑인 남성이 자신의 이제 이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나 좀 형량 좀 낮춰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럴 수는 없고 너는 그대로 형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도중에 이 흑인 남성이 이 재판장한테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막 폭행을 했거든요. 폭행을 하게 되면서 그 남성을 막으려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3명이나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압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또 재판에 나오게 됐다고 하네요. 재판에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난리를 쳤으니까 이 손도 완전히 묶고, 입도, 입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다가도 무슨 까만색 그런 거 막 씌워놓고, 엄청나게 중무장을 한 채, 중무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폭행 같은 거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재판에 나오게 되면서 형량을 우선, 이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우선 4년형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코트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판사를 폭행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재판이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이 판사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판사한테 덤볐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살인 미수까지 지금 얹어갔다고 합니다. 얹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아주 큰일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깜빵에서 3, 4년 썩을 거를 이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 판사를 때리는 바람에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이렇게 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수십 년을 살지 않을까 깜빵에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또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요번 주에 좀 많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각각의 도시들에서 시위를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또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을 좀 시게 넘었습니다. LA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LA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시위대가 전쟁에 참여를 한 그런 이제 베테랑들의 묘지에서 그래피티를 했다고 합니다. 프리 가자라고 하면서 이 가자에서의 전쟁을 좀 멈춰라라고 하면서 이 베테랑 묘지에다가 그래피티 테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머리가 머리가 바본가 봐요. 빠가 됐으네. 진짜 바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와 진짜 화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나오면 이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해라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이 좀 빡세게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쟁,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에서의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23,0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00명 이상씩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 무장 조직들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좀 제대로 된 그런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은 0.3% 정도 이렇게 세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목요일에 미국에서 이 CPI 지수가 나오거든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실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숨죽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잘 잡히고 있을런지, 잘 잡히고 있어야지만, 미국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AI가 요즘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실제로 발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특혜를 또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CES를 시작을 하기 바로 전날에도 아마 6%가 7%가 오르고, CES를 한 뒤에도 막 2%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대략 한 2% 정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총이, 이 엔비디아의 시총이 5위라고 합니다. 5위. 가장 높은 시총 5위에 이렇게 또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F를 누를 것이다. F를 눌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갖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AI가,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계속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딩도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적으면은 그냥 AI가 코딩을 써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도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컴퓨터 그래픽을 그려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며칠 걸릴 것을 이 AI, 이 인공지능은 그냥 뭐 몇 분에 해버립니다. 몇 분에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업들에서 해고를 하고 인공지능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인공지능이 도입을 할수록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AI가 수많은 것들에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 챗 GPT를 본다고 하면은 이 언론사들이랑 계속해가지고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사들에서는 이 챗 GPT가 우리들의 기사 같은 것들을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제 돈을 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는 아니 그런 기사들은 그냥 누구나 다 보라고 그냥 이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거를 그냥 공부를 한 것이지 너네들 것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공부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들은 카피라이트에 이렇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들도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많기는 많고, 그리고 또 가장 또 해결을 많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요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서 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고를 하고 있는 그 분야들을 본다고 하면은 AI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서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마존 프라임 그 비디오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 MGN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굉장히 또 많이 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1, 2년 동안
이 아마존에서 이 해고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27,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AI로 대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트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위치에서도 트위치 직원들 35% 정도를 대략 한 500명 정도를 해고를 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 기업들에서 엄청난 해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위치,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뭐 MGM 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도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AI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해고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코딩 같은 것들도 이 AI가 그냥 다 짜주고, 뭐 컴퓨터 그래픽도 AI가 다 짜주고, 뭐 수많은 것들을 AI로 대처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없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론에 대한 이런 법률들이 이런 제재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월마트가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월마트는 이 텍사스에 있는 도심지 근처에 굉장히 많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 드론 배송을 시작을 하는 첫 번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드론 배달 사업 잘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사스에서부터 잘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퍼진다고 하면은 이제 창문을 본다고 하면은 드론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배달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또 잘릴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만큼 가져간 만큼 이제 뭐 로봇세, 뭐 AI세, 인공지능세, 이런 이제 텍스 같은 것들을 그런 데서 이제 물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뿌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요. 한 몇십 년만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목표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알래스카 에어라인에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다가 이 딱궁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일이 지났거든요. 5일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 보잉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이 맞다라고 이렇게 또 시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보잉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이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두 번이나 추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망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보잉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다, 우리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비행기 잘못이 아니다, 아마도 기장이 운전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잉 본다고 하면 좀 짜증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보잉 CEO가 5일 만에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이 맞다라고 이렇게 또 시인을 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철저하고 뭐 투명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철학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엔지니어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비행기들을 생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이 비행기 생산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영진들이 너무나 이제 돈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품 같은 것들도 이제 하청업체들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조립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단차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보잉에서 웬만하면은 다 생산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또 움직인다고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 돈만 밝힌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비트코인이 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SEC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SEC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다. 라는 게 이 X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위터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 이 SEC 계정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오자마자 어제 비트코인 뭐 난리 나가지고 막 48,00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SEC에서 우리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이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47,000, 48,000까지 오르다가 막 급락을 하고 막 6%, 7% 급락을 하고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네요. 아니 ETF가 승인이 돼? 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다가 그거 가짜야, 해킹을 당했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개미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X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위터였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에 대한 이런 뭐 세큐리티 같은 거 이런 보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도마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고 있습니다. SEC에서 아니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해킹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 X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계속해가지고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X에서는 피어 투 피어, 이 사람들 간에 이런 이제 돈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보내는 것을 올해 안에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X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뭐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페이팔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 중 하나였거든요. 이 페이팔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만들었죠. 엄청난 돈을 이렇게 또 뿌리게 되면서 그 돈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해가지고 테슬라랑 그리고 이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오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핀테크,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에다가 이제 핀테크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가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오일 저장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오일 저장소가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또 빌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지금 오일을 어마무시하게 뽑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오일을 엄청나게 뽑아 올리고 있으면서 이런 저장 탱크 같은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뽑은 만큼 또 저장을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오일 공급도 굉장히 많고 저장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오일 가격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홍해 있지 않습니까? 이 레드시에서 이 후티 반군이 이 미국의 선박에 대해 가지고 뭐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쐈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이 미국의 네이비, 이 미국 군함이 그것들을 모두 격추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예멘 이 후티 반군이 가장 큰 공격을 했다고 해요. 이 미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이 홍해를 지나는 그런 이제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미사일 드론 같은 것들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군, 예, 이 네이비 군함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모두 다 거의 다 이렇게 또 격추가 되게 되면서 데미지는 하나도 없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도발을 하다 보니까 유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후티 반군에 대해 가지고 이 규탄하는 것을 이 규탄 결의안을 이렇게 또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규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말뿐이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는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후티 반군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발하다가 미국한테 아주 그냥 쳐맞지 않을까.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중동에서의 확장 같은 것들, 이런 전쟁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계속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어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동에서의 이 화약고가 좀 제발 터지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올해는 좀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절대 조용하게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2024년도 대선이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마 올해 말에 쌩 난리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동에서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계속해가지고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전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확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도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도 이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전쟁이 중동에서 또 커진다고 하면은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올해 조금 불안합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좀 평화로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올해도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Missing someone